그러니까 그런 호재를 보고 유망지역을 찾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의 유망지역을 보는 게 맞다. 지금 시점에서의 유망지역이란 야, 원래 네.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르는가? 부동산 가격 상승 하락할 수 있는 신호나 요인이 있다면 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수치가 있다면 네. 있는데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수치는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아 진짜요? 뭔가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분들하고 투자자 모두가 네.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수치가 네.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전세가율이요. 전세가율. 네.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 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 네. 이거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내가. 네. 근데 어느 날 살아가고 있는데 뉴스에 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전세가율 역대 최고 이런 기사가 보인다. 그러면 그땐 집을 사시는 게 좋아요. 더 오를 거니까.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세가가 매매가하고 차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전세가율은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잖아요. 네. 이 수치가 높다는 건 매매가는 작고 전세가는 높고 그렇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1에 수렴하겠죠. 네. 그렇죠? 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평가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제가 2015년에 투자할 때 기사 보면서 매일 공부하니까 네. 제일 많이 봤던 게 서울 전세가율 역대 최고였어요. 그때 서울의 아파트, 뭐 동대문이나 서대문 같은 데 있는 아파트들,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네. 뭐 21평 매매가가 뭐 3억 2천에 전세가 뭐 2억 8천 이랬거든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딱 붙어버린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차이 났다.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제가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하면 전세가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실수요 가치예요. 그리고 매매가는 그 실수요 가치 위에 얹어진 프리미엄 같은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지역이 나중에 좋아질 것 같아. 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사용 가치 위에 붙는 그러니까 꿈의 가치인 거예요. 꿈의 가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는. 매매가 여기 있고 전세가 여기 있으면 이 차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의 가치예요. 자산으로서의. 근데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다는 의미냐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실사용 가치나 그러니까 전세도 3억인데 네. 전세가 3억인데 매매가 3억 2천인데도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집값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이해되시나요? 네. 무슨 말인지? 지금 전세가율은 어떠냐? 서울이 네. 50%도 안 돼요. 전세가 5억이면 매매가 11억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이 6억만큼 사람들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투자는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 네. 사서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본다, 투자로. 그거는 저 같은 투자자한테는 반대로 하는 거죠. 제가 하는 거랑 반대로 하는 거죠. 아 반대로 하니까 뭔가 좀 살짝 헷갈려. 그러니까 저 같은 투자자들한테 저같이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같은 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서울을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중들은 서울을 보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안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 투자로. 딴 데를 봐야 된다. 그렇죠. 투자론. 근데 내 집 마련은 또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 마련은 타이밍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예. 내 집 마련은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면 언제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할 때 사람들이 지금은 고점이다. 네. 지금은. 근데 그 고점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믿을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밖에 없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1년 뒤, 2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내가 무주택인데. 못 따라가죠. 황당한 거죠. 그냥 완전 진짜 힘든 거죠. 그 반대로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공급이 없고 네. 뭐 금리가 낮고 그래서 무조건 오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영끌했는데 떨어지면 박살나죠. 박살나죠. 저는 내 어떤 앞날을 A 아니면 B 이 양갈래길을 내가 맞으면 대박, 틀리면 쪽박 이런 선택을 하는 거가 되게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올라가든 떨어지든 내 입장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택을 해나가면 네. 그런 선택을 계속 반복하면 안 망하거든요. 네. 그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내 집 마련인 거예요.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을 때 올라가면 베스트고 떨어지면 최악이잖아요. 근데 떨어졌을 때 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버티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대박을 내는 뭔가를 자꾸 앞날을 예측해서 대박을 내는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위바위보에서 영원히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더라도 망하지 않는 거. 잘 되면 좋고 그 관점으로 내 집 마련을 바라보셔야 된다. 일단 내가 사놓으면 인플레이션도 해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사놓을 때 내가 무리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아무리 떨어져도 난 다시 오른다면 버틸 수 있는 거고. 내 집 마련은 그거예요. 음.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타이밍을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는 그 욕망 때문에 네. 그냥 무당 같은 사람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예 안 봐요 그런 거. 뭐 신문 기사 뭐 올해 상반기 뭐 누구 뭐 5명한테 물었습니다 이런 거 있죠. 네, 많이 있죠, 많이 네. 있죠. 전 그런 거 아예 안 봐요.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못하는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제가 못하니까 저도 인간이고 이분들도 인간이니까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봐요. 왜? 보면 시간 낭비잖아요 저한테는. 차라리 내가 아까 말한 본질적인 걸 공부하는 게 맞죠. 지금 여긴 싼가? 이해했습니다. 네. 어쨌든 실수요자분들은 본인이 무리하지 않는 무리하지 선에서. 않는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네. 내 집 마련을. 두 번째 이제 네. 대표적인 질문이 네. 어느 지역에 가면 유망한가? 그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거는 틀린 질문이 아니죠. 네, 네. 왜냐면 지금 시점에 너무 중요해졌어요, 네. 이게. 왜냐면, 자, 이제 인구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막연해요, 그냥. 네. 인구 준다. 맞아요. 대한민국 인구 줄은 거 맞아요. 줄죠. 네.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 거기 외국인이 안 들어가긴 했는데, 외국인 들어가면 또 달라져요, 얘기가. 그럴 수 있겠네. 네. 근데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줄어요. 네. 서울도 줄고, 경기도도 줄고, 인천도 줄고,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다 주냐? 아니거든요. 느는 데는 있다. 많이 주는 데가 있고, 네. 조금 느는 데가 있고, 많이 느는 데가 있고, 조금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디테일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재테크와 거리가 먼 사람들의 특징, 그 단편적인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지방은 안 돼, 그냥. 네. 근데 지방에서 인구 많이 아까 세종 이런 데는 엄청나게 늘었고요. 네. 대전이나 광주는 거의 줄어들지 않는 수준이에요. 인구가. 세종으로 그렇게 뺏겼는데도 대전. 네. 그리고 동시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인천도 인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서울 인구가 글로 좀 가고 있나 봐요. 네. 그럼 반대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사람들한테 서울의 인구가 주는데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서울은 안 그럴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만 막상 까보면은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서울 인구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서울 인구가 950만에서 1000만 사이거든요. 네. 1100만까지 갔던 도시예요. 서울이. 그 얘기는 뭐냐면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11명 중에 1명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1990년도 집값하고 지금 집값이 비교가 되나요? 안 되죠. 인구가 줄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부동산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주식을 너무 단순하게 보면 망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집? 네, 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쪼그라드는 지역은 네. 안 돼요. 인구가 급격하게 쪼그라드는 동시에 절대 인구 자체가 매우 작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북 김천시 네. 줄어들고 있나요? 엄청 줄고 있죠. 아. 네. 그런 데는 더군다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인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몸무게가 100kg일 때 99kg 되는 거랑 네. 10kg일 때 9kg 되는 건 완전 체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의 규모가 이미 너무 작은데 네. 거기다 동시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도시. 이런 데는 저는 내 집 마련도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일부 집값이 인구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로직이랑 똑같아요, 저도. 그런 데는 정말 집값이 엄청나게 흔들려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광역시 이상 레벨의 대도시에서 인구가 300만씩 사는 도시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근데 적어도 내가 지금 나이가 뭐 30대, 40대인데 내가 60세가 될 때까지는 인구가 거기도 이렇게 줄어들어도 뭐 몇백만이잖아요. 네. 그런 데는 인플레가 훨씬 더 강할 거라는 거죠.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저는 특히 지방에서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만약에 내가 너무 작은 도시에 살고 있다. 그럼 인근 대도시에 내 집 마련을 하고 거기서 살아야만 하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전월세 거주하시는 게 낫다.
이제 절대 인구가 좀 작고 너무 작고 거기서 또 줄어드는 줄어드는 데는 데. 거기는 진짜 인구가 줄어들 때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통용되는 곳이다. 네, 그게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예, 왜냐면 신축 아파트 분양가도 거의 오르지 않고요. 네. 그리고 분양 너무 비싸게 해버리면 바로 미분양 나니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데는 네. 적어도 저희 세대들이 살아가는 동안은 네. 인구 때문에 집값이 어려워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유망 지역이라는 거는 네. 내 집 마련 관점에서 방어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여기 내 집 샀다가 나중에 망하는 동네 이런 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이고요. 거기 일단 피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피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네. 데는 저는 각종 호재를 보고 미래를 평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GTX 얘기. GTX 뭐 C노선. GTX A 노선은 의미 있어요. 왜냐면 그건 직접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GTX B 노선, C 노선, 지금 나오는 D 노선까지 이런 것들은 언제 될지 진짜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GTX C 노선, B 노선, D 노선이 들어가는 역 근처면 지금 서울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강남까지 출퇴근 2시간 걸리는데도 사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GTX D 노선의 그 해당 역이 개통하기 전에 네. 부동산 시장 하락 사이클이 먼저 올 것 같아요. 그럼 못 견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호재를 보고 유망 지역을 찾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의 유망 지역을 보는 게 맞다. 지금 시점에서의 유망 지역이란 다 알고 있는 거죠. 아주 단순한 거. 네. 강남까지 얼마나 빨리 편하게 갈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 저는 이런 선택을 많이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30분에 들어와요. 네.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한 번 환승해야 되고 1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걸 앞에 환승 없이 30분이 A 지역이고 환승하고 1시간이 B 지역이라고 할게요. 그럼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중에 연식이나 평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건 입지만 다른 거죠. 네. 상품은 똑같으니까. 근데 A라는 아파트하고 B라는 아파트가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당연히 A를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를 알고 내 집 마련하시는 게 훨씬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단순히 먼 미래 유망 지역 찾는 것보다 나한테. 네. 그 유망 지역이라는 거는 여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꺾이면 호재가 없어요. 제가 수지나 뭐 용인 수지나 분당 쪽 이 라인에 투자할 때 신분당선 되게 좋잖아요. 강남까지 30분이면 오는데 그거 뚫린다고 했는데도 집값이 막 안 올랐어요. 왜냐면 아무도 안 산다는 집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 호재를 아무리 말해도 먹히지 않아요. 공포 분위기라서. 네. 그러니까 유망 지역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왜냐면 GTX C 노선, B 노선 이런 건 제가 보기에 네. 못해도 10년인데 빨라도 10년 사이에 이게 꺾이면 지금 여기 유망하다고 거기 서울에서 먼데 사셨던 분들은 너무 힘들 거잖아요. 그런 걸 제가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네. 그렇게 막 말을 하겠어요. 그거보다 자꾸 유망 지역 찾는 것보다 같은 조건에서 더 좋은 걸 찾는 노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누구는 학군이라 그러고 누구는 뭐 환경이라 그러고 막 얘기하는데 헷갈리시면 그냥 강남 접근성만 보셔도 돼요. 강남에 빠르고 편하게. 빠르다는 건 시간이고요. 편하다는 거는 지하철 그리고 환승이 적은 거. 그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거기에 편하게. 네. 그리고 그런 후보지를 내 예산 안에서 쫙 놓고 그 중에 내가 다 가보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보기엔 여기가 제일 좋다. 같은 값인 다른 데보다. 그럼 거기에 사는 게 맞다. 강남 네, 접근성. 강남 접근성.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현재 기준. 네, 유망 지역보다. 그럼 현재 기준으로 네. 현재 지금 기준의 좀 유망 지역이요. 저평가된 네. 그런 데는 어딘데요? 전 오히려 서울이 싼 것 같아요. 아 지금은요? 네. 경기보다? 네. 경기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왜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올랐고요. 네.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2018년부터예요. 제가 시장을 보고 있었으니까 2018년도에 오를 때 서울만 올랐어요. 경기도나 인천은 못 올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2017, 18, 19년 3년 동안 경기 외곽에 입주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네. 동탄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때려 박으니까 경기도 쪽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발목이 잡혀서.
근데 서울은 좀 머니까 물론 영향이 있긴 있지만 훨씬 적죠. 노른자니까. 얘는 치고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 서울은 이만큼 올랐는데 경기도, 인천은 어떻게 된 거죠? 그 자리인 거잖아요. 이게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상태에서 이게 입주가 마무리가 됐죠. 2019년에. 2019년 입주가 마무리되니까 얘가 이제 막 맹렬하게 따라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규제도 나왔어요. 15억 대출 규제. 15억 위는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아, 지금 경기는 그게 적용 안 되나요? 다 돼요. 어디나. 네. 그러니까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15억 이상인 게 서울보다 경기보다 서울에 훨씬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런 것 때문에 천장이 눌린 거예요. 근데 경기도는 그게 없으니까 막 신나게 따라 올라가는 거죠. 따라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차 입법하고 GTX 같은 교통망이 약간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거. 그러면서 이 외곽 쪽이 확 올라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경기도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8억, 9억짜리가 우스워졌는데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가 30평대 아파트가 8억짜리도 있다. 물론 좋은 지역은 아니지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재는 상황이고 입지는 본질이거든요. 바뀌지 않는 거. 호재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 호재가 취소되거나 딜레이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그 아파트가 있는 그 땅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서울이 경기도보다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의 외곽지가 더 싼 것 같다. 저는. 근데 그마저도 최근 한 달, 두 달을 놓고 보면 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또 올라왔나요? 네, 좀 걱정이 돼요. 매물이 너무 없어서. 이 매물 개수가 너무 적어서. 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매물이 나올 수 있게. 저도 마음이 힘들어요. 왜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왜요? 여기가 이런 데가 좀 싼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저 상담도 하니까 네. 얘기해드리고 가면 일주일 있다 전화 와요. 거기 없대요. 제가 저랑 그때 같이 보셨을 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이 바빠갖고 못 가는데 일주일 사이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물의 양이 적은 게 문제예요. 매물의 개수가. 왜 적어요? 오를 거라 생각하는 건가요? 그분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네. 세금이 요즘 네. 그래서 집도 잘 못 판다면서요?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집을 팔면은 그 집 많은 데를 못 간다면서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팔겠어요. 예, 사람이 누가 다운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데. 평수는 못 낮춘다면서요? 평수도 못 낮추고요. 지역도 못 바꿔요. 어지간하면. 진짜 내가 망한 거 아니면. 아니 강서구 살던 사람이 김포로 나가고 싶겠어요? 그것도 김포의 새 아파트도 아니고 김포의 막 헌대로. 왜냐면 내가 이거 팔고 세금 내고 하면은 김포 새거도 아니고 헝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 그냥 있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뭐 네. 어쨌든 그거는 제 역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안타까운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제가 지금 실수요자분들한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 너무 막 뭔가 유망 지역이나 미래 가치나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보다 그거 미래 가치 여기 좋다고 하니까 영끌해서 거기 사는 것보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 수준에서 다른 데랑 같은 값인데 비슷한 데를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낫다 싶은 데를 찾으신 다음에 내 예산 범위 안에서 그런 데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대박은 아니어도 실패하지 않는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네. 비싸기 때문에 네. 저는 실패하지 않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미 많이 고점이기 때문에. 네, 많이 비싸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뭐 지역까지 선택되고 난 다음에 남은 건 이제 네. 어쨌든 뭘 사느냐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 선택지 제가 뭐 그동안 많은 부동산 전문가를 조금 네. 그래도 만나본 네, 결과로는 그쵸. 아파트가 낫고 네. 그다음은 그 중에서 당연히 뭐 신축이 낫다 네.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어떤가요? 그렇죠. 그건 네. 저도 뭐 너무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투자를 할 때 신축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으면 당연히 신축 아파트에 했고요. 신축 아파트가 제가 생각하기에 제 투자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이제 구축 아파트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맞아요. 신축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으면 신축 아파트가 맞고요. 대상은. 네. 그게 그 다음이 이제 구축 아파트. 네. 그리고 그거보다 하위로 내려오는 게 뭐 주상복합이라거나 빌라라거나 뭐 오피스텔 같은 건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시면서 여기서 떼돈을 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왜냐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오르거든요. 네. 아파트가 정말 오르고 올라서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올라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 입장에서 유리한 선택은 네. 아파트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또 개개인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각각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네. 그냥 전문가가 퉁쳐서 아파트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네. 내가 만약에 신축을 못 사요. 영끌이야 이거 들어가면. 근데 구축은 적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자산 가격이 비싼 지금 시점에서는 구축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 네, 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망해요. 부동산 때문에.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이제 소위 말해 실패 사례가 아파트보다 비싼 값을 주고 빌라를 사는 거예요. 왜요? 새 거라서요. 깨끗해 보이니까. 네. 신축 빌라라고. 근데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는 싫은 거야. 내가. 너무 낡았고 주차도 엉망이고 막 쓰레기장 막 쓰레기 재활용하는데도 따로 없어갖고 막 쌓여있고 25년 된 아파트. 그러니까 신축 빌라 사시는 경우 있거든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오래된 건물에서는 절대 못 산다. 오케이. 근데 대신 마음속으로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저 구축 아파트가 2배가 될 때 우리 빌라가 안 올라도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만큼 빌라를 오르기 좀 힘든가 봐요. 힘들어요. 특히 신축 빌라는 더 힘들어요. 왜냐면 애초에 분양을 세게 하고요. 지금 같은 때 신축 빌라 분양할 때 얼마나 비싸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임장 다니면서 보면은 신축 빌라 지어놓고 분양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다 가봐요. 그런데 전화해보고 그럼 진짜 그 분양가 책정이 기가 막혀요. 왜요?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 전세가보다 좀 더 싸게 분양해요. 그냥 전세 갈 바에 네, 사세요. 그렇죠. 그게 되게. 근데 전세가 지금 20년 된 전세가 막 4억씩 하는데 네. 그걸 3억 5천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 지금 내 집 마련 실수요 갖고 계시고 부동산 경험이 없는 우리 30대 초반 이런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좀 약간 혹하거든요. 가면. 그렇죠, 그렇죠. 예. 새 거 사고 싶죠, 누구라도. 막 이렇게 인터폰 같은 것도 새 거 막 달려 있고 딱 열면 욕실 같은 것도 다 깨끗하게 돼 있고 야 그냥 우리 아파트에서 막 전세 살면서 저 오래된 아파트에 살 바에 그냥 여기서 살자라고 생각하지만 10년 뒤를 생각하면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아파트와 빌라가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사기에는 네. 부담이 안 돼. 네. 근데 그러면 빌라는 살 수는 있어. 네. 부담이 안 돼. 네. 그럼 아까 전에 이제 노나이님이 논리에 따르면 이제 부담이 안 드는 선에서는 네. 이제 그걸 사는 게 맞는데. 네. 근데 왠지 여기서는 빌라를 선택하지 않으실 것 같은 네, 느낌이네요. 저는 그러면 입지를 떨어뜨려서 아파트로 가요. 입지를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의 아파트랑 빌라를 고민한다. 네. 그럼 전 부천의 아파트를 살 것 같아요. 더 멀어져서 차라리. 예, 예. 자산을 놓고 봤을 때. 그만큼 자산 가치로서는 좀 빌라가 좀 약하다는 거죠. 더 훨씬 나아요. 빌라가 아파트를 역전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새 거 될 때, 새 아파트 살 때. 그럼 재개발이거든요. 재개발.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재개발이 실제로 되고 있는 데를 가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데 네. 성남 구도심 지금 재개발 되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정도 되면 재개발 되는구나. 이 정도로 낡아야 재개발 되는구나. 근데 내가 지금 신축 빌라 들어가면서 재개발 보고 들어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면 근데 내가 뭐 여기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분들은 그분들 가치관이니까. 대신 투자 가치 내려라. 네. 근데 나는 돈을 더 중요하다. 나 자산 가치가. 나 젊을 때 고생해도 된다. 그러면은 더 뒤로 입지를 낮춰서 아파트를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네. 재테크 관점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